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보였던 게 중요 표시, 그게 바로 매핑이에요.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조건 표준 편차하고 시그마 이 두 가지로 꽉 움켜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들어갈 텐데 문제가 엄청나게 길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여기 신뢰도 95%. 그러면 신뢰도가 딱 보는 순간 뭐 생각해야 되냐면 무조건 구하는 거는 모평균의 범위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임의 추출 크기 n 요 두 가지만 챙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범위를 구하면 신뢰구간을 구하면 A에서 B까지인데 B-A래. 그럼 두 구간에 대한 뭐야? 큰 범위, 작은 범위 빼라는 것은 신뢰구간의 길이를 물어보죠. 그래서 B-A가 뭐지? 라고 한다면 좌우 예치니까 2 곱하기 95%면 1.96.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0.95는 절대값 Z가 1.96이다. 절대값 Z는 뭐예요? 바로 양수와 음수 양쪽 범위의 안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배 해준 상태에서 곱하기 루트 n분의, 그럼 n이 64, 시그마 이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4.9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요것이 얼마다? 8이다. 그러면 이거 약분하시면 얼마야? 4가 되고 이거 약분하시면 4, 4, 16, 4, 9, 36 이게 되겠죠. 0.49 곱하기 시그마가 4.9래. 그러면 시그마는 얼마 나온다? 바로 10이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통계 과정 중에서 가장 쉬울 수 있는 범위인 만큼 첫 번째 앞에서 배웠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조건 뭐다? 임의 추출 크기 n과 표준 편차만 찾아주세요. 9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평균이 m이에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얘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한 전기 자동차의 100대입니다. 설명했어요. 그 표현 평균이 X1 바일 때 95% 나와 있어요. 아, A에서 B까지구나. 그 다음에 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400대를 또 임의 추출해. 그러니까 두 번 하겠다는 얘기야. 한 번은 100대, 하나는 400대. 임의 추출해서 얻은 표현 평균이 X2 바라고 했을 때 얘는 99%로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신뢰권은 C에서부터 M이 D까지입니다. X1 바와 X2 바에 대한 차이가 1.34일 때 A하고 C가 같다. B-A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95% 신뢰도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평균인 X바1에서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시그마 이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모평균은 X1 바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바로 얼마다? A다. 여기가 바로 얼마다? B다 이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과정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99% 신뢰도로 구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X2 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온다? 99%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였어요? 바로 2.58로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2.58 곱하기 그 다음에 몇 대? 400대. 그러면 루트 400이니까 얼마겠어요? 20이죠. 그럼 여기는 20분의 시그마 M 그 다음에 여기는 X2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400 즉 20분의 시그마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다? C다. 여기가 얼마다? D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A하고 C가 같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하고 C가 같을 때 A하고 C 같다는 건 X바 1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그리고 C라는 것은 X2 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20분의 시그마가 같다.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B-A가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는 B-A가 뭐지?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B-A라는 것은 요 신뢰 구간의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원하냐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시그마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힌트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X바 1하고 X바 2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왔어요? 했더니 1.34다라는 말을 줬어요. 그럼 이거 써먹어야죠. 그러면 요 X2바를 넘겨주고 얘를 땡겨오자 이게 될 수 있죠.
그러면 x1 마이너스 x2 바는 1.9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2.58 곱하기 20분의 시그마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건 얼마다? 1.34다.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하시면요. 2로만 약분하시면 여기가 바로 얼마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9가 나오겠죠. 1.29. 그러면 여기서 이 10분의 시그마 같으니까 10분의 시그마 같네. 그러면 1.96에서 1.29를 빼자. 그러면 16에서 9 빼면 7. 그 다음에 여기는 8에서 2 빼면 6. 0.67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0.67에 2배 해주면 얼마지? 그럼 바로 1.34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0분의 시그마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10분의 시그마를 여기다 쏙 하고 넣어준다면 결국 여기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2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96 곱하기 4를 해준다면 4, 6에 24, 4, 9, 36, 4, 1은 4. 그럼 요거는 정답이 바로 7.84가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겁먹지 마시고요. 앞에 배웠던 추정검증의 개념 정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문제풀이가 무엇보다 가장 쉽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계해서 10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10번째 문제는 뭘 물어봤느냐라고 했더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5다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학생 25명을 이미 추출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됐어요. 현재 X바 1일 때 모평균 M에 관한 신뢰도 95%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X바 표현 평균은 X바 1. 표현 평균은 X1바를 하는 게 낫겠죠? X1바 이게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것이 80-A, M은 80 플러스 A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의 중점이니까 X1바는 80이구나. A는 뭔데? 그러면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루트 25랑 5랑 지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요 값 두 개를 챙겼다. 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는 것은 두 번째가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해 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편차는 여전히 5로 두고요. 표준편차는 5로 두는데 요번에는 크기가 몇 명이야? 하면은 N명을 두겠다. 이 되는 거예요. 1개월 자율학습 시간을 조사한 결과 표준평균이 X바 2입니다. M에 관련된 신뢰 구간이 이렇습니다. 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2라는 거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현재 16분의 15의 X1바 마이너스 7분의 5의 값. M은 여기는 16분의 15의 X1바 플러스 7분의 5의 2다. 이게 되겠죠? 이때 문제에서 주는 것처럼 여기가 바로 뭐다?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X2바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자, 95% 신뢰도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온다? 바로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5가 나온다.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정리해보니까 결국 설명해보면 첫 번째 16분의 15의 X1바는 기본적으로 X2바와 같다. 그러면 여기는 16분의 15 곱하기 X1바인 80을 넣어줘. 그러면 여기는 5가 되면서 여기는 얼마다? 75. 요게 바로 X2바에 대한 결과다.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5가 바로 7분의 5A 값. 그럼 A가 바로 1.96이잖아. 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요거랑 지워질 거고 얘랑 지워지니까 루트 N은 7이다. 그럼 N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49가 나온다. 이게 문제 풀리겠죠. 오케이. 다 구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N 더하기 X2바가 뭐냐라고 한다면 49 플러스 X2바인 75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9 더하기 5는 4가 될 거고 하나 올라간다면 8 더하기 4니까 124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알고 나면 뭐 별거 아닌 아주 쉬운 문제였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번째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스트 원인데
현재 이 문제는 뭘 설명하는가 라고 봤더니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는 모평균이 M인 정규분포 따른대요. 아, 모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근데 나한테 시그마에 대한 언급이 없구나.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여기는 거리에 관련된 정규분포를 언급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얼마짜리? 16대를 이미 추출할 거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주행거리의 표현평균이 X바이다. 그러면 일단 정리해보면 N이라는 것은 M, 루트 N. 그러면 4분의 시그마에 대한 제곱이다. 요게 X바야 설명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들어가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95% 추정한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X바 마이너스 C 플러스 X바 C였다. 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X바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C라는 것은 구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는 사실. 이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여기는 4, 4, 16, 4, 9, 3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C 값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임의 추치로 몇 대? 한 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거죠? 바로 임의로 한 대 선택. 이건 뭐예요? 아, 이거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가 아니고 그냥 정규분포. 우리가 보통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는 뽑는 양이 몇 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하겠어요. 2회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여기 몇 대야? 한 대니까 이건 정규분포구나. 그러면 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N 이퀄 M, 시그마의 제곱, 확률 변수는 X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인데 요것이 얼마 나온다? X가 M 더하기 C 이하일 확률을 가져가라. 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대를 뽑으면 그냥 정규분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N 이퀄 현재 0,1의 제곱입니다. 라고 한다면 Z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그마분의 X-M이다. 적어주시고요. PZ라는 것은 M 더하기 C를 넣어주는 순간 그러면 M 더하기 C에서 M을 빼버리면 지워지니까 시그마분의 C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C 값을 우리가 원하는 요 C 값을 입력을 해준다면 결국 이 PZ라는 것은 시그마가 약분되면서 0.49가 나오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결과는 여기가 0.49입니다 하면서 같거나 작다라고 영역을 칠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0.49라고 한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얼마다? 0.5의 값이 나올 거고 0.49라는 것을 표로 이용해서 푼다면 여기에 바로 0.1879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0.49가 나온다면 0.1879.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0.6879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조심할 것은 항상 표본평균의 정규분포와 정규분포의 차이점은 임의 추출 크기가 1개면 정규분포, 2개 이상이면 표본평균의 정규분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 파트는 개념 정리만 완벽하게 다져진다면 실제 문제 풀이는 상당히 심플한 것이 키워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2023 개념적 사고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쳐봤습니다. 현재 이 강의를 듣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후속 강의인 현재 개념적 사고 레벨업, 이제 문제풀이 강훈련과 그 다음에 킬러 문항 완전 정복과 강진모, 진모 모의고사, 진짜 모의고사 현재 실전 훈련이 있으니까 그 강의도 따라서 현장에서 함께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이 강의가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연습센터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레벨업을 통해서 조금 더 풍부한 경험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종강합니다. 다음 후속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